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124페이지입니다. 우선 제어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그 프로그램들은 원래 순차적으로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차례 이렇게 실행하는 게 기본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어떤 선택적으로 그 문장만 실행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이제 생략을 한다든지, 실행 안 하게 만들고, 또는 뭐 반복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동을 하게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우리가 제어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제어문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우리 그 자바 때 배운 if문, 스위치 케이스문 배웠었죠. 그래서 여기 뭐 교재에는 지금 선택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건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인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 요것도 배웠죠. while, for, do while 하고 되어 있는 이 반복문들이 우리 제어문의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자바에는 go to문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C에는 go to문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go to문이라는 것은 영어 문장에서도 지금 딱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특정 프로그램 문장으로 확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고투문을 쓰게 되면 실제 프로그램이 막 임의로 막 다른 곳으로 막 이동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우리가 읽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투문은 안 쓰는 겁니다. 근데 정말 피치 못해서 이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경우에 쓸 수는 있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도 이제 버릇을 고투문을 쓰지 않고 사용하는 그런 버릇은 계속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그 조건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제 if문이 있어요. 그래서 if문은 자바와 동일해요.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크게 보면 유형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if 조건을 물어보고 그 조건에 대해서 참인 경우에만 실행하는 경우, if else 그래서 참과 거짓인 경우에 실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if 물어보고 else if else 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죠. 조건식으로 물어보고 하는 이런 방식. 그 다음에 조건문 안에 또다시 조건이 들어가는 중첩문,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자바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if else문. 자, 이거는 이제 참인 경우에 물어보고, 참인 경우에는 이렇게 실행하고, 그 다음에 거짓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실행하는 형태로서 가장 그 기본적인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128페이지에 있는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이 프로그램 이름을 CHAP0502 if else라고 이름을 주었어요. 자, 그러면 우선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하고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온 상태에서 교수님이 22하고 엔터를 쳤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한 수 22는 짝수입니다 라고 결과물이 나왔어요. 자, 그럼 프로그램 한번 보면 정수 int 타입으로 input이라는 것을 정했고, 이제 양수를 입력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한 숫자를 받아들여서 주소를 넘겨서 입력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입력한 그 값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죠. 그리고 아니면 홀수입니다. 그래서
실제 입력한 값이 20이니까 짝수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럼 다시 한번 실행하면서 홀수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21 놓고 엔터 치니까 입력한 수는 홀수입니다 라고 또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조건문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좀 버릇을 들여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조건을 물어보고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는 항상 이렇게 중괄호, 그쵸? 중괄호를 붙이는 이런 습관을 반드시 들이세요. 가끔씩 우리 교재에 보면 요 중괄호 부분을 생략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좀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좋은 습관은 아니고 대부분 개발자들은 항상 중괄호 붙이는 습관들을 다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괄호 붙이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if else문에 대한 요 예제 프로그램이니까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if, else 개념으로 계속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는 이런 문장 형태대로 우리가 사용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예제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130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교수님이 130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은 chap0502 언더바 if else if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번에 이제 이 프로그램은 먼저 잠깐 프로그램 설명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점수라고 하는 정수형의 int 타입으로 정의를 해놓고 0과 100점 사이의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고 걔에 대해서 실제 입력한 숫자에 대한 주소를 넘겨줘서 받아들였어요. 자, 그리고 0보다 같거나 크거나 그러면서 또 100보다 같거나 작을 경우에 입력한 점수는 뭐 몇 점입니다 라고 해서 나타내고 만약 아니라면 0점에서 100점 사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문자 자체를 출력을 하고 바로 끝내버리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0에서 60 미만이면 F학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60에서 70 사이면 D학점, 70에서 80이면 C학점, 그 다음에 80에서 90이면 B학점, 90에서 100 사이면 A학점이라고 이제 계속 출력하는 조건이 주르륵 붙었어요. 그래서 if 한번 물어보고 아닌 경우에 또 else if에서 또 물어보고 또 이것도 아닌 경우에 else if에서 또 물어보고 else if에서 또 물어보고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대로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해서 교수님이 99 엔터. 자, 그랬더니 지금 99니까 입력한 점수는 99다 라고 나왔고 요 사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하나씩 물어봤는데 지금 다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고 쭉쭉 내려와서 마지막에 90에서부터 100 사이에 있으니까 실제 99점은 A학점입니다 라고 해서 이런 그 결과가 자체가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뭐 입력을 해볼까요? 출력하고 이번에는 뭐 65 하고 엔터를 딱 치니까 자, 현재 65는 D학점입니다 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해서 이번에는 120이라고 딱 누르면 자, 여기 보면 여기 물어보는 if문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즉 0서부터 100 사이 점수가 아니니까 0부터 100점 사이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결과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교수님이 잠깐 또 한번 프로그램을
약간 막아놓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 주석 처리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이 여기 있는 부분을 다시 풀어 놓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자, if, else if, else if, else if 쭉 묻다가 위에서 계속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경우에 마지막에 그냥 else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위에서 물어본 것 중에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있는 요 것들은 전부 다 요 else문에 해당이 돼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0부터 100점 사이 점수를 입력하는 것인데 만약 그 사이에 있는 점수가 아닌 경우에는 요 else에서 걸려서 0부터 100점 사이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구슬이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12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딱 치니까 자, 지금 위에서부터 계속 if 물어보고 else if 물어보고 계속 물어봤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else로 else 문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실행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132페이지 다중 if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 중첩 if문이라고 거기다 써주세요. 그래서 중첩 if문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if문 안에 또다시 if문이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교재 133페이지입니다. 자, 133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은 교수님이 자, CHAP0502 Nested If라고 프로그램 이름을 주어졌어요. 자, 이건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보면 int, 즉 정수 타입으로 input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놓고 양수를 입력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입력한 양수의 주소값을 넘겨줘서 받아들였고, 자, 받아들인 그 정수값이 0보다 크면 다시 if문 안에 또다시 if else 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2로 나누어서 0이면 즉 짝수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홀수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만약에 0보다 같거나 크지 않은 숫자라면 입력한 수는 음수입니다. 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서 22라고 딱 하면 0보다 컸고 그 다음에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니까 짝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럼 또 홀수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21하고 엔터를 치니까 이번에 0보다 같거나 크면서 그 다음에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냐?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else문에 해당이 돼서 입력한 수는 홀수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찍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실행해서 이번에 음수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99하고 엔터 치니까 여기 if 0보다 같거나 크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죠. 아니니까 여기에 else문 뒤로 이렇게 타서 else문의 음수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또 슬라이드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제 if else문, 그 다음에 if else if else if else if else문, 그 다음에 또 if 문장 안에 또다시 if 문장이 중첩돼서 들어가는 그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지금 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조건문 중에서는 우리 if문 말고도 스위치문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자, 우리 앞에서 봤던 if문도 자바하고 동일하죠. 자바하고 동일해요. 그리고 요 스위치문이라는 것도 자바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스위치문은 스위치 다음에 어떤 조건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 조건식에 따라서 나오는 실제 값에 유일한 값에 따라서 케이스 어떤 값이라면 이것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또 케이스 또 다른 값이라면 또 이렇게 수행하고 그래서 쭉쭉쭉 수행하고 마지막에 위에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않으면 마치 우리 아까 if, else if, else if, else if 마지막에 else라고 해서 다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 실행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스위치문에서는 디폴트라고 하는 그래서 위에 해당되는 어느 값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디폴트라고 하는 곳에서 수행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자바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여기 물어볼 때, 스위치에서 물어볼 때, 정수 됐었고요. 그 다음에 문자 한 개도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식도 됐었어요. 뭐 예를 들면 실제 변수 나누기 10 하는 대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값이 유일하게 이렇게 나와야지만 케이스에서 그것을 잡아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자바는 요거보다 플러스 하나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문자 10가지 자바에서는 실제 처리가 됐었어요. 근데 C는 문자 10가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자 한 개까지만 반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문에 대한 예제 프로그램은 여러분 139페이지에 있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요거는 CHAP 0503 언더바 스위치 케이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우선 이 프로그램을 잠깐 볼까요? 프로그램을 보면 영어로 인사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아침 인사는 1번, 점심 인사는 2번, 저녁 인사는 3번을 누르세요 라고 이제 문자열을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입력하는 그 정수에 따라서 받아들인 다음에 걔를 이제 스위치에서 이제 물어봅니다. 자, 지금 정수 형태대로 받아들이는 인풋이니까 이제 위에 1 또는 2 또는 3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그 들어오는 값에 따라서 1이면 굿모닝, 2면 굿애프터눈, 3이면 굿나잇 하고 출력을 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1, 2, 3이 아닌 경우에는 잘못 입력했습니다. 1에서 3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라고 엔터를 딱 치니까 굿모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네요. 자, 또 실행하고 2하고 엔터 치니까 또 굿애프터눈 하고 나오네요. 자, 또 실행하고 3하고 엔터 치니까 굿나잇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실행하고 이번에는 4하고 엔터를 딱 치니까 여기 위에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에서 1, 2, 3이 아닌 경우에는 디폴트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서 실행 잡아내서 자, 잘못 입력했습니다. 1에서 3 사이에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보면 모든 케이스문 그 다음에 디폴트문에 보면 여기 브레이크라고 하는 문장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문장을 만나면 바로 이 스위치문에서 실행을 싹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 브레이크문을 안 쓰면 순차적으로 그 다음 문장들을 계속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교수님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지금 쭉 흘러왔는데 이제 요 마지막에 있는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요 브레이크 문이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한번 주석 처리를 하고 교수님이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4라고 엔터를 딱 치면 잘못 입력했습니다 라고 나오고 끝나버립니다. 자, 여기서 이 브레이크 문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 브레이크 문이 없으면 순차적으로 그냥 쭉 계속 실행을 하게 되는데 요 프린트 문 다음에 아무것도 실행할 게 없었죠.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만일 위에 교수님이 지금 케이스 1인 경우에 여기에 주석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주석 처리를 딱 해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실행을 하고 1하고 엔터를 딱 쳤어요. 자, 그랬더니 지금 여기 1이라고 입력을 했으니까 굿모닝이라고 출력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브레이크 문이 없으니까 바로 그 다음 문장에 케이스 2도 자동으로 실행을 해버려요. 실행을 해서 good afternoon이라고 하는 문장도 실행하고 브레이크를 만나서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위치 문인 경우에는 반드시 케이스 문에 실행을 한 다음에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문장을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디폴트인 경우에도 항상 여러분들 이 브레이크 문을 쓰는 버릇을 들이세요. 그래서 항상 스위치 문 안에 들어오는 이 케이스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실행 끝난 다음에 브레이크라는 것을 사용한다라는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요. 자,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 문은 아까 지금 교수님이 프로그램에서 쭉 설명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 문에 동작하는 부분도 자바랑 동일하고 우선 브레이크 문을 만나면 실제 프로그램적으로는 어떻게 실행을 하냐면 중괄호, 즉 브레이크 문이 써져 있는 그 중괄호를 벗어납니다. 이런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괄호 벗어나는 이 동작은 어디서나 이렇게 동작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브레이크 문은 스위치 케이스 문에서만 사용하세요. 자, 이것은 교수님이 자바 수업 시간에서도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서는 브레이크 문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교재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 if 문장하고 스위치 케이스 문장하고 대응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스위치 케이스 문하고 if else if 문은 서로 변환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이것은 자바 때도 동일했어요. 자바 때도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교재 147페이지에 있는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7페이지에 있는 예제 프로그램을 교수님이 CHAP 0504 스위치 케이스 칼크라고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잠깐 설명을 하면 숫자 2개와 연산자를 입력을 하네요. 그래서 실제 숫자 2개하고 연산자에 대한 내용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를 사용할 수 있네요. 그래서 입력하는 순서는 정수 1개, 연산자, 그 다음에 정수 2번째 거라고 이렇게 차례차례 3개를 입력하게 되면 그 입력한
첫 번째 것은 정수, 두 번째 것은 캐릭터니까 문자 한 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정수 두 번째 거를 입력을 하면 실제 여기 스위치문에서 요 아리스메틱, 즉 아까 입력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되겠네요. 자, 그것에 따라서 자, 케이스 물어봤어요. 그래서 플러스라면 마이너스 또는 곱하기 나누기라면 여기에 따라서 실제 두 개의 수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해서 그 결과값을 출력을 해주는 이런 케이스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 디폴트로 들어와서 만약에 이 연산자 위에 있는 4개의 맞는 연산자가 아니라면 연산자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서 20, 그 다음에 엔터 치고 플러스 하고 엔터 치고 10 이렇게 넣고 엔터를 한번 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지금 실제 연산자가 플러스였으니까 스위치문에서 물어봐서 케이스 플러스이라면 그래서 두 개 수를 더해서 출력을 하는 문장이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그러면 20 엔터, 그 다음에 나누기 엔터 10 딱 하니까 이번에는 여기 나누기에 잡혔죠. 그래서 20을 10으로 나눈, 즉 2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또 실행하면서 우리 연산자를, 교수님이 이상한 연산자를 한번 집어넣을게요. 자, 20.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물음표를 한번 할까요? 이렇게 하고 10 하고 엔터 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다 물어봤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디폴트에 여기서 잡혀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보여진 여러분들이 실습해본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사칙 연산을 계산하는 프로그램들은 실제 if, else, if 문장으로도 다 실행이 가능해요. 자, 요거 여러분들 교재 1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9페이지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또 한번 실행해 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9페이지 프로그램은 교수님이 GHAP 0504 언더바 if, else, if, calc라고 이름을 주었어요. 자, 이번에는 지금 프로그램은 동일하게 위에 숫자 2개와 연산자 입력하는 부분들은 지금 동일해요. 자, 동일한데 if, else, if, else, if, else로 물어보는 이 구조로 지금 이 부분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물어보는 거죠. if 입력한 그 실제 연산자 아르스메틱이 만약에 플러스라면, 그죠? 요 이꼴 2개는 같냐라고 물어보는 연산자라고 했어요. 자, 플러스라면 2개를 더하고, 자, 만일 아니면 또 else if 마이너스라면 또 물어보고 이게 맞다면 빼기 연산자를 했고, 또 else if 곱하기라면 그래서 또 곱하기 연산자를 실행하고, 또 else if 나누기라면 그래서 또 나누기 연산자 실행하고, 자, 이것도 4개 중에 1개가 아닌 경우에는 else 물어봐서 연산자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자, 실행을 해봐서 20 엔터 플러스 엔터 10 엔터. 자, 했더니 자, 플러스이기 때문에 20 더하기 10은 30이라고 하는 그 결과값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실행하면서 20 엔터
나누기 잘못된 연산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10 엔터. 자, 그랬더니 연산자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if, else, else로 물어본 요것은 똑같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전에 우리 실습했던 스위치 케이스문, 자, 요거였죠. 요거였어요. 요거하고 똑같이 동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것도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10 엔터 플러스 엔터 20 엔터. 자, 그랬더니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동일한 이런 조건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if, else, else라고 하는 이 문장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위치 케이스로서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우리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봐도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작성된 게 훨씬 더 우리 눈에 보기가 낫죠. 훨씬 더 눈에 잘 띄어요. 잘 띄어요. 자, 그래서 가급적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처리를 해서 한눈에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위치 케이스문 사용을 권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스위치 케이스문은 조금 제약사항들이 있죠. 좀 제약사항들이 있어서 실제 같냐라고 물어본 것 중에 좀 더 많은 수식을 넣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수식 중에 유일하지 않은 값이 나와도 이 if, else, if는 처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은 유일한 값이 나와야지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서 좀 제약사항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약사항이 없다면 스위치 케이스문을 사용하는 것을 조금 더 권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갑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교재 151페이지. 자, 뭐 조건 연산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조건 연산자는 실은 if 문장을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연산자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규약이 굉장히 좀 간단하게 규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문장 1이라고 하는 부분에 요 문장을 써놓으면 이게 이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돼서 이 조건 물어본 것에 대해서 참이라면 물음표 다음에 있는 문장 두 번째 있는 얘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니라면 거짓이라면 여기 콜론 지금 점점 두 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판에 보면 계속 우리 실행하는 실행문 다음에 세미콜론이라고 해서 점하고 그 다음에 쉼표 두 개 붙은 거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콜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콜론을 붙이면 요 다음에 있는 요거 물어봤을 때 문장 일을 물어봤을 때 거짓인 경우에는 요것을 수행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조건 연산자에 대한 예제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152페이지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프로그램 이름은 CHAP 0505 언더바 컨디션 오퍼레이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지금 요건 교수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if 문장을 함축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지금 교재에 없는데 교수님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좀 더 추가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if 문장을 사용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실제 조건 연산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어떻게 함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정수형인 int 타입으로 min하고 max라는 것을 선언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정수형인 int 타입으로 x에다가 10, y에다가 20을 집어넣나요. 자, 그리고 이제 물어봤어요. if x가 y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근데 x는 10이에요. 10이고 y는 20이니까 당연히 거짓이죠. 거짓이에요. 그러면 else 문장을 타서 자, max에다가는 y를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max에다가는 y 값을 집어넣었으니까 결국 20이라는 값이 max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자, x가 y보다 크냐? 당연히 거짓이죠. 10, 20이니까 당연히 else가 여기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min에다가는 x라는 값을 넣었어요. 즉 min에다가는 1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갈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실제 두 개 x, y 중에 큰 수는 max 값, 그 다음에 작은 수는 min 값이라고 해서 출력을 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실행을 딱 하니까 자, 지금 두 수 중에 비교를 해서 큰 수는 20, 작은 수는 10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프로그램 if라고 하는 조건문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if 문장에 대한 if else 문장에 대한 부분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여기 조건 연산자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 이제 x가 y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x 물어봤으니까 즉 10이 20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거짓이죠. 자, 그러면 조건 연산자인 경우에는 물음표 다음에 참인 경우에는 물음표 다음, 그 다음에 거짓인 경우에는 콜론 다음에 있는 것을 수행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거짓이니까 y가 수행이 될 거고, 요 y라고 하는 것을 max라고 하는 변수 값에다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max에는 즉 2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또 물어봤어요. x가 y보다 크냐? 당연히 거짓이죠. 자, 참이면 만약에 이제 물음표 다음에 y라고 하는 값을 수행을 할 텐데, 자, 거짓이니까 요 x라고 하는 값이 바로 또 min에 들어갔어요. 즉 1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실제 max에는 20 큰 수, 그 다음에 min 작은 수에는 10이라고 한 값이 정상적으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조건 연산자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직은 좀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if 문장, 이런 if else 문장에서 이 조건문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익숙하게 써지면 아마 뭐 2학년 정도 올라가면 이런 조건 연산자를 사용하는 부분들은 그때 가서 사용을 하세요. 우선은 여러분들은 if 문장들, 그 다음에 또 조건문에 있어서 스위치 케이스 문장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우선 좀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되니까 우선 조건 연산자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우선 사용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실제 조건 제어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 제어문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그 조건문에 해당되는 if 문장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문, 그 다음에 조건 연산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실습을 했습니다. 자, 우리 대부분 자바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이죠. 동일한 내용이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고 교수님이 보여준 프로그램들은 다 실습을 해보도록 하기 바랍니다.